여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봤을 때 그건 시간이 조금 필요해. 기다리면 돼. 너무 그거를 품지 마. 흘려보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거를 행동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탄식을 많이 하신 우리 선생님, 티야? 막 이러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막 너무 힘들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루 이틀이면 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징징대는 걸로 들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공감이 엄청 어려워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 볼 건데요. 오늘 강의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신 학습자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듣기의 태도가 이미 너무 탁월하세요. 이미 눈으로, 또 고개로, 또 음성으로 정말 온몸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같이 원활하게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기업들이 어떤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떠올려지는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아마 이제 과거에서부터도 사실 많이 이제 집중하셨던 이슈인데 뭐 세대에 대한 이슈들 아니면 좀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의뢰를 주실 때에도 조직 문화적 차원에서의 리더십이나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뤄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조직 문화가 왜 이렇게 요즘 대두가 되는가를 고민해 보면 조직 문화란 이렇게 HID 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렵죠? 자, 어려운데 조직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면 이거를 좀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조직 문화는 사실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보면 개선된 조직 문화가,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결국 구성원들의 몰입과 만족감을 높이게 돼서 결국 성과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직 문화적 차원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요즘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 일하는 방식이 곧 조직 문화이니 기업마다 조직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 산업마다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마다 이렇게 조직 문화가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직 문화의 밑받침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탁월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개념일 것 같은데 바로 무엇일까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좀 안전하다고, 다칠 것 같지 않다고, 공격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조직 구성원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 개념은 남들은 다 예스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뭐 할 수 있는 용기? 노 할 수 있는 용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부족한 점, 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내가 잘 모르겠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은 결국 자신의 솔직한 의견, 부족한 점, 즉 취약성을 드러내도 내가 왜 저것도 몰라. 아니면 너 집중 안 해? 라고 쿠사리 먹지 않고,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니까 구글에서 무려 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구글에 입사하는 인재들은 어때요? 정말 난다긴다 하는 인재들이 입사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탁월해. 근데 이들이 팀으로 갔을 때의 성과들이 꽤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들은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부서별로 성과가 다를까를 조사해 보니 무려 이 고성과 팀이 갖춘 특징 중 1위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슈인 거죠. 그러면 이 심리적 안정감을 이해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이걸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폭력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사실 키워드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시고 개념적으로는 많이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게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비폭력 대화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공감의 정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한번 감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너무 탁월하게 경청의 모드로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공감의 정의 한번 어떻게 내려보실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네, 좋습니다. 네, 공감, 말 그대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치감을 좀 상상하시거나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공감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실천할까에 대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찾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정한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거.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역시 성인군자가 아니어가지고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존하래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다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이 탁월한 학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돼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애정하는 후배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애정하는 후배님 머릿속에 한 명 떠올려 볼게요. 떠올려보고 그 후배가 쫓아와서 선배님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배님,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교육인데 완전 말아먹었어요. 네. 탄식이 나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진짜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하실지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예, 메모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앞에 공감 배웠다고, 공감 배웠다고 너무 공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제 말이라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습관적 표현들을 하실까 한번 체크해보는 단계이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정하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면, 그쵸. 지금 각자의 어떤 감정, 생각들이 지금 몽글몽글 떠올리셔질 것 같은데, 한번 괜찮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표현하고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친하고 정말 애정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라고 네네네. 솔직히 말해도 돼? 네. 준비를 덜 했던 건 아니야? 네. 마음이 좀 무너지네요, 제가. 무너지지만 가장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선배의 선한 의도. 그쵸? 엄청 선한 의도. 그 선한 의도를 일단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들었을 때 가장 탄식을 많이 하신 우리 선생님. 티야? 막 이러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쵸? 격려해 주는 걸로 좋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도 한번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무조건 여기 있는 분들 다 선한 의도로 우리 애정하는 후배에게 한마디씩 해 주셨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턴적이에요. 습관적으로 언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진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이니까 내 생각엔 혹시 제 거 교환을 보셨나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교수 설계 네가 더 꼼꼼히 했었어야 돼. 네가 좀 더 좀 세심하게 체크를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라고 하면서 왜 하지 않았냐라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언하기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야, 너는 30명 앞에서 말아먹었지. 나는 120명 앞에서 어떻게 말아먹은 경험이 있었냐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자신의 한 수 더 뜨는 경험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르치려 듭니다. 자, 너가 이 경험, 야,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말아먹니? 다 너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일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넌 최선을 다했어. 너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위로하는 거. 위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들었을 때 그 홍길동 강사님 있잖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라든지 또는 말을 끊기. 어떤 거냐면 기운내. 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내가 쏠게. 근데 사실 이게 어때요? 더 이상 그 이슈를 말하지 말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자라고 사실은 말을 끊는
행위, 그 사람이 그 경험이나 감정을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아니면 설명한, 근데 너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뭐냐면 하면서 우리 후배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라든지, 왜? 뭐라고 했는데? 만족도 몇 점 나왔는데? 교육 담당자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가져온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신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바로잡기. 자, 그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교정해 줄 수 있다더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선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떠한 그 문제와 감정을 가져온 상황에서 패턴적으로, 습관적으로 언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냐면요. 특히나 이렇게 애정하는 후배가 문제와 감정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공감 대신에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조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애정하니까. 오히려 애정하기 때문에 이런 충동을 느끼고,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견해나 생각 등을 말하게 돼요. 제가 어떤 이제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데, 최근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감정을 저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듣는 와이프 된 입장으로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준비를 잘한 게 맞아? 너 정말로 준비를 잘한 게 맞아? 이렇게. 아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도 정말 그 사람이 안쓰러운 거예요. 위로하고 싶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봤을 때 그건 시간이 조금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최선을 다했어. 기다리면 돼. 너무 그거를 품지 마. 흘려보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흘려보냈어요. 만약에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 날 응원하는 건 여보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근데 여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어머머, 내가 이거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끊어버렸네. 이 사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었네. 다행히 공부한 사람이어가지고 실수는 했지만 인식이 딱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끊거나 한술 더 뜨는 이런 패턴을 좀 가졌다라는 거를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그 패턴적인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 내용 중에 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 교재에도 이제 담아드렸으니까 꼭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끊거나 한술 더 뜨는 언행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공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 한번 모범 답안. 정답은 없어요. 모범 답안 정도일 뿐입니다.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후배에게. 요거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거를 행동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모범 답안은, 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큼 못한 것 같아서 너 지금 엄청 속상하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을 우리 아까 이게 뭔 말이야, 이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장자가 말을 하기를, 어렵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정한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 이 사람이 가져온 문제나 특히 부정적 감정을 갖고 오면 우리는 뭐예요? 온몸으로 다른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 공감은요, 내 존재 전체로 들어주지만 사실 마음은 비워야 되더라. 공감 자체는. 그리고 현존. 무언가를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으래요. 과거에 너 그때 그 교육에서 내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또는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과거와 미래를 가지 말고 일단은 두 발을 그 사람 옆에 딛고 함께 존재해 주는 거.
아,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의 조직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보면 사실 우리가 머리로 동의되거나 이해가 잘 되면 공감은 세트예요. 아닌가요? 세트죠. 야, 너 이번 프로젝트 어렵게 느껴졌어? 야, 나도 기한 못 지킬 것 같지 않냐? 막 공감과 동의가 되어지죠. 근데 막 너무 힘들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루 이틀이면 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징징대는 걸로 들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공감이 엄청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되고 이 사람과 갈등이 과하게, 강도가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은 무너지게 되겠죠. 잘 모른다고,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사실 손발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찰떡궁합으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조금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공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조직에서는 그런 것보단 그냥 다름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공감하고 그 후에 조언하거나 발휘하셔도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발휘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대화가 가능해지더라.